안녕하십니까. 2219년에는 분리된 나를 좀 온라인에 나와 오프라인에 나가 좀 정확히 구분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는 INFP 풀도입니다. 강력한 범죄에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ENTJ 송입니다. 이건 MBTI 붙여도 되는 거죠? 이거는. 미래에는 AI에 관한 법률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ENFP3입니다. 네, 지금 해볼 건 재밌는 뭐였냐면은 재밌는 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219년에 존재할 만한 가상의 범죄는 뭐가 있을지 추측해보는 어떤 컨텐츠고요. 이거는 이제 외국의 레딧 사이트에서 올라온 거를 한국에서 번역한 거를 제가 보고 이거 우리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아직 두 분은 생각하신 게 없다고 제가 들어서 내가 먼저 그냥 할게요. 뱉는 대로 말하려고. 근데 저 아까 그거 얘기하면서 이거 이때 말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었어. 먼저 얘기하셔도 인공지능 돼요. 얘기하다가 먼저 얘기하셔도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사회에서 그거를 조금 제재를 둬서 회사 안에서 약간 그런 거네요. 그게 왜 큰 회사는 일정 부분을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정 부분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딱 일정 부분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거야. 일자리가 너무 없어지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듯해요. 차라리 벌금 내고 장애인 고용 안 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가 그래서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300억 사기나 한 3년간 아니 3년까지 아닌데 여튼 그게 몇 억 형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그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형이 맞아요. 너무 적으니까 그냥 그 돈 땡기고 갔다 오겠다 이런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나중에 100년 뒤에도 사람을 일정 부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 10억 이상인 회사에서는 사람을 10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고용을 안 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와 진짜 그렇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의 회사에 100명이 있으면은 뭐 5명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아예 회사에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매출 말고는 그런 거를 재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 것 아니면 같은데. 다 1인 기업 이럴 것 같은데. 1인 기업으로.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냥 세금 털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대기업의 기준이 아마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매출 얼마랑 직원 몇 명 고용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AI가 되면는 다 소기업일 거야. 맞아요. 매출은 역대급, 매출은 막 대기업 못지않게 막 나오는데 진짜 뭐 그 사장님이 한 명이서 다 할 수도 있고. 다들 욕심을 그렇게 내겠죠.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관련된 법은 정말 많이 시행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했던 얘기긴 한데 인공지능은 여튼 학습시키는 대로 얘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불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얘를 방생해서 얘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거를 처음으로 교육한 사람이 뭔가 처벌을 받는다든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한 처벌이 있다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뭐지? 그 강아지를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사람을 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인공지능도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그때 인공지능이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사적인 재산의 영역으로 개체가 들어온다고? 될지 아니면 정말 사람 같은 독립적인 개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은 이제 개개인의 사적인 재산으로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 법이 생길 그런 수도 게 있지 생길 수도 않을까. 있겠네요. 지금의 AI는 모든 정보를 다 습득해서 이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건데 그냥 개인 AI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내 정보만 얘한테만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내 식습관이라던가 내 취미생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얘한테만 오픈해줘서 얘가 나한테 맞춤형으로 뭔가를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몇 시에 일어난다거나 몇 시에 잠든다거나 몇 시에 밥 먹는다거나 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애완동물처럼 반려 AI. 반려 AI. 반려 AI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사실 옛날에만 해도 동물 가지고서는 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강아지에 대한 것도 너무 많아졌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핸드폰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런 반려기기처럼 지금 그쵸. 사용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얘기한 뭐 예를 들어 잠 깨워주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건강 뭐 걸음수라든가 이런 거 체크 뭐 좀 워치 있으면 뭐 심박수라든가 심박수, 이런 거 다 되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고도화되면 이 반려 기기가 반려 인공지능이 될 맞아, 수도 맞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기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시대가 오면은 우리 네. 막 소름 돋겠다. 우리가 말하고. 아니 이런데도 나 대신 AI가 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AI가 지금 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레고성이야. 그러면은 주인님 지금 당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약을 그렇게 드세요. 하겠죠. 무서워. 근데 아,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거 얘기하니까 드는 생각인데 요즘에 그거 약간 말 있는 거 알아요? 뭐야? 그 두 분 저거 하시지 않았어? 유전자 DNA? 저는 못했어요. 네, 했어요 저는. 그거 그 수집하고 정보가 있다고. 정보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던데. 근데 왜요? 당연히 수집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일단 공짜로 줄 리가 없고. 왜 미국에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연구 단체에서 수집을 해갖고 연구 자료로 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DNA를 뭔가 모아서 어.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 중에 맞아요, 제일 맞아요. 취약한 개인 맞아요.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날 죽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저 보험 팔려고 온다고 했다가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들어보면은 그냥 해줄 리가 없네요. 다 수집하는 거밖에 아. 안 되네요.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는 그래서 거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100년 뒤에는 모두가 그런 DNA 정보가 오픈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픈된 DNA 정보를 가지고 뭘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되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결국 사회주의네요. 그거 민주주의가 아닌데? 왜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인 척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지문을 받고 주민등록등록이 배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개인정보라서 그쵸. 외국한테는 거부감이 진짜 심한데 우리나라는 사기업보다 공권력을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랬지? 조선시대 때부터 늘 이 중앙 통치를 했었던 나라라 나라한테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데 그게 외국에서 보기에는 저기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안 아니다. 준다고 그러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약간 괴담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뭐 뭐였지 그 괴담의 장르 뭐 이걸 뭐라고 하더라. 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 도시계다?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물론 그런 소설을 쓸 때 외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 모든 태어난 애기들한테 뭐 주민번호를 준다. 뭐 식별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완전 공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해 태어난 아기한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괴담의 맞아.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런 예전에 얘기도 그 있었고. 뭐지 무엇이든 물어보살 거기에 네.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안 해서 네. 성인이 된 사람이 나왔거든요. 우린 그게 너무 그거 무섭잖아. 공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 어떻게 보호를 받고 학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니 병원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왜 그래서 일본에서 그 갑자기 그 사람의 그 뭐라고 하지 사라짐을 도와주는 직업 회사 같은 게 있대요. 근데 일본은 그게 가능한 게 걔네는 주민등록번호 없어요? 요새는 마이넘버라고 국가에서 배포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등록률이 100%가 그게 아니래요. 그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해?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미국이나 이런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도 부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을 할 때 뭐 내가 여기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시민권 이런 거 애초에 약간 블록체인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다 대포 통장 써도 된다는 아니 거죠? 블록체인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걸 옆에 사람이 해준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아. 해가지고 그게 뭔가 빅데이터처럼 모여서 뭔가 증명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사라지게 만들어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면서 이름을 바꾸고 뭘 해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자료가 사람들이 사고치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아니 없나? 거야? 그래요. 독일이 네. 진짜 그거 독일은 그거를 할머니 맞아, 할아버지 맞아. 집에서 그래서 다 그래서 맞아서 그 정유라 그렇게 걸렸다고. 그렇게 걸렸대잖아요. 그래서 외국은 그렇게 옆 사람이 뭘 한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거야. 그렇게 네.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집에 범죄가 일어나면 옆에 집에서 다 알려준 거래요. 근데 그렇게 걸려가지고 우리는 아예 일단 찾아다니잖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원래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정부보다도 더 대단한 애들이 그 관세청 일루미나티 아니 관세청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 개인 이게 없잖아요. 번호가 없는데도 다 그 찾아내? 세금 안 낸 사람들은 다 찾아내서 지금 어떻게 네 개-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카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 그래서 미국도 약간 그런 쪽에서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는 출생 신고를 안 해가지고 일부러 맞아. 자식들이 몰래 자라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 지금은 그거 산하 정책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예전엔 그랬대요. 맞아요. 옛날 그리고, 검은 자식 뭐 이렇게 예전에 불러서. 그래서 진짜 이것도 썰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내가 중국어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 있는데 중국어 선생님이 인구조사 우리나라는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다 몇 명인지 엑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인구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마을마다 무슨 그러니까 고기를 굽는데 사람들이 모인대. 그럼 거기서 셌대. 원초적이다 되게. 그걸 셌대. 원초적이다 되게. 아니 근데 그런 그걸 얘기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셌대. 근데 중국은 그랬을 것 같은 게 일부러 불시에 그런 식으로 막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탈북자들도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막 잡아내잖아요. 그게 그냥 어렸을 때 그러려고 그냥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뼈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왜 국가를 어떻게 믿고 나의 고유 넘버와 나의 고유 지문을 다 제출했는데 이렇게 민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부터가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그게 사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내 개인정보를 가져갔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해서 주는 그러니까 느낌이거든요. 그거 자체부터가 이 사고방식 자체가 외국이랑 완전히 다르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국가를 뭘 믿어? 국가는 늘 나를 해치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맞아. 뼈 깊숙이 맞아. 이 중앙 통치는 나를 지켜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늘 정치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나라를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 컸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더불어서 살고 아니,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으니까. 애초에 주민번호가 있기 네. 전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족보라는 걸 썼잖아요. 뭐 그렇고 맞네. 자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우리 맞아, 가문이 맞아. 알아서 배급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학렬을 만들고 맞네. 이름부터 해서 이미 주민번호가 맞네.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돌림표 해왔던 게 쓰고. 네. 해왔던 게 익숙했던 거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떠한 뭐 예를 들어 뭐 제도나 상품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사기업에서 뭔가 만들었다고 하면 약간 공신력 떨어지는데 맞아. 뭔가 국가에서 했다 그러면 공신력 엄청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부터도 엄청 오히려 이거에 이제 근데 진짜 뼛속 깊이 배우는 우린 거다. 배어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라를 우리는 지켜야 국가가 되고 막. 쓰레기라고 해도 국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네. 거를 태클 걸지. 왜 이런 걸 안 하냐? 맞아. 맞아. 다 그래서 맨날 민원 넣고 그 어. 이번에 뭐 명동 앞에 그거 버스 번호 사태도 그거 뭐예요? 아시죠? 나 몰라. 명동역 앞에 그 버스가 엄청 많이 맞아요.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번호대로 줄을 쓸 수 있게 팻말을 꽂았대요. 네. 그래서 퇴근이 1시간? 거기에서 1시간을 대기를 했는데도 버스를 못 탄다고? 왜요? 그게 버스 정류장은 엄청 적은데 그러니까 그 공간은 좁은데 버스 번호를 뭐 예를 들어 여기에 100번이라고 하면 그 100번이 꼭 여기만 서가지고 태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버스 우르르. 오는 대로 우르르 탔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안 쓰고 타니까 맞아. 그거 좀 너무 새치기도 빡칠만해. 많이 한다 빡칠만해.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꿨는데 강남도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는 강남은 강남에는 넓잖아. 대로가 넓잖아. 엄청 예, 길잖아요. 예. 거기는 버스 한 2대 들어갈 고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거기 줄 서 있느라고 뭐 2시간 뒤 바로 뒤에 있는 막 바로 2시간 뒤에 있는데 2시간. 앞차가 안 빠지니까 못 와가지고 막 그렇게 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민원 비효율적인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게 요거의 살짝 연장선이거든요. 그냥 100년 뒤에서는 불법이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요거랑 살짝 연관선이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온라인의 나와 오프라인의 나는 정확히 구별을 해놓고 그걸 침범하지 못하게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상상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오프라인에서의 나는 범법 행위를 하면은 그냥 다 그거에 대해 처벌을 받고 뭐 이렇게 다 우리 똑같이 살면 돼. 근데 온라인에서의 나는 오프라인에서 나처럼 인격이 하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사이트, A 커뮤니티, B 커뮤니티 그리고 아니면 C 게임 아니면 D는 뭐 다른 인터넷 뭐 유튜브 모든 그 인터넷 활동에서는 나의 하나만 인격체를 가지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임을 해요. 그 게임에서 한 뭐 행동이라던가 대화라던가 모든 말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실명제랑 똑같은 건데 내가 뭐든 하는 거를 나를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놓고 하는 건데 그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정확히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내 온라인의 활동을 오프라인에 나와 매칭시키진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온라인에서 뭐 패드립을 치거나 아니면은 아이템 사기를 쳤어. 그런 거는 다 기록이 남아서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상황을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이런 전과 기록이 있다라는 거에 다 이제 기록이 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 주민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의 풀도라는 사람은 뭐 어떤 게임에서 이러이러한 사기 전과가 있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무슨 패드립을 치다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꼴표가 달리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에도 조금 더 정제된 생활을 하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대신 분리는 시켜놓고. 근데 그러면 온라인에서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따로 처벌을 안 안 받아요?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 정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불이익 무슨 어떤 불이익이 뭐가 있을 최대한의 수가 있지? 불이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럼 못 인터넷 들어. 차단밖에 맞아. 그런 식으로 아예 접속이 불가능하게끔만 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오프라인 인격밖에 남지 않는. 그거네. 그럼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금지 3년형. 뭐 이런 맞아.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몇 시간 몇 달 막 이런 식으로 막 점점 형이 늘어.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 살짝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자아가 나는 온라인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평소에는 얌전한데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어딘가에 분출하고 싶은데 그거를 대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네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혔을 때, 상처를 줬을 때 온라인상에서 물론 그게 글일지언정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온라인은 네가 책임져라. 오프라인에 대신 오프라인까지는 안 끌고 올게. 네가 뭘 하든 간에 너는 오프라인에 너는 본체에 너는 처벌받을 일 없을 거야. 대신 너는 거기서 활동 못해. 그러면 그렇게 온라인 인터넷을 제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IP 차단하는 거죠. 근데 대신 예를 들어 얘가 옮겨 그러니까 다니는데 복수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온라인에 하나의 그건 이제 과학기술이 조금 더 발전했어야 되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AI로 그걸 추적하는 거야. 애초에 AI로 그걸 추적해. 인터넷을 근데 네. 이건 또 너무 국가 개입으로 들어가는데 애초에 뭐 크롬이든 뭐든 핸드폰을 사용하든 처음 들어갈 때 나의 온라인 아이디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야. 뭐 그래도 그걸 안 하면 컴퓨터도 이런 온라인에 근데 사용할 수가 없는. 제가 그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게 뭐냐면 어쨌든 온라인에서 나는 오프라인에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온라인에 내가 오프라인에 내가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너무 자아가 혹시 극명에 갈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실제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 근데 인터넷을 차단을 한다는 건 그 약간 인터넷의 개념이 되게 애매한데 얘로 인터넷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활동하는데 IP를 다 추적해서 차단하는 거야. 어딜 다 못 들어가게끔. 그러면 완전 생뚱맞은 데 들어가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IP를 차단해서. IP 차단해도 IP 핸드폰으로는 자체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유동적이니까. 네, 유동적이니까. 그래. 와이파이 장소를 옮긴다던가.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걸 들어갈 때 모든 인터넷에 접속할 때에는 뭔가에 부여된 비번을, 그러니까 온라인 자아로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제 내 넘버가 있고 주민번호네요. 그거를 입력을 해서 들어가야지 할 수 있게. 근데 그럼 이러면 그거는 거의 중국인데요. 그럼 그러니까요. 거의 국가만 알 수 있네. 그걸 안 들어. 중국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대신 저는 그거는 좀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차단을 하든 말든 그 모든 커뮤니티든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SNS든 뭐 페북, 인스타, 유튜브 모든 아이디, 그러니까 유명인들은 그게 똑같다는 걸 알잖아요. 트위터든 뭐든 다 그게 이제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다 다르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하나로 묶고 싶은 거야.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게 얘다. 여기서 이렇게 사기쳤던 게 얘다. 여기서 이렇게 패드립 쳤던 게 얘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약간 진짜 너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라. 근데 일단은 늘 유토피아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자아가 다르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이제 자아가 이렇게 많은 네.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본인이 일단 네. 자아가 많다니까 네. 이런 사람이 많은 걸 아니까 이제 어. 그러한 이제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차별을 둬서 온라인에서 어떤 죄를 짓든 그거는 그 안에서 처벌을 받고 오프라인에서는 처벌 안 하는 저는 법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뭐 3년형, 그러니까 감옥에 3년을 썩는 것보다 넌 평생 이제 온라인 활동 못해가 난 더 큰 처벌을 갖거든요. 온라인에 근데 삶이 대부분인 사람이면 그럴 그치.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폭력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삶을 제대로 적응을 못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과몰입돼 있는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막 욕설 쓰면은 몇 분간 그 채팅 금지. 그러니까 세금 먹는 거야. 아니 근데 그 건축 그 유명한 말 있잖아. 그 윤현준 교수인가 그 건축가로 유명한 사람이 했었던 말 같은데 이게 오프라인의 공간 점유는 더더욱 부자들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그런 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몰리는 구조가 점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법이 시행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하는데 너무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으니까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자정작용인데 자기가 알아서 안 하는 건데 근데 도를 넘어서 예를 들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혼합된 범죄가 온라인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엠번방 사건 같이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봤는데 네.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저기구나 뭐 따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진 않았구나. 그쵸 온라인으로 했었던 거 아니에요? 만나기도 협박 하지 같은 거. 않았어요? 만나기도 했나? 사진만 보냈나? 근데 여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만나서 그러니까 제가 예, 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온라인에서만 해결을 해라라는 게 법률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예 법률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그걸 오프라인으로 끌고 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그건 더 자체를 큰 처벌인 거야. 못하게 만드는 못하게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만 활동을 해라라는 게 법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법을 어긴 거니까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근데 왜 통장이나 카드가 자기 명이 아닌데 막 빌려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그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대표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그런 거는 지금도 처벌이긴 한데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행에서도 남한테 뭐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고 뭐 본인이 사용하는 거고 이거 다 체크하고 뭐 아니요 하지만 근데 막상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게 다른 많으니까. 거를 일일이 추적할 수.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제 추적이 들어가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켜서 자기는 그 형을 받아서 인터넷을 못 할지언정 그런 식으로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결국엔 그냥 알아서 잘 해야 되네. 아니 근데 있어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너무 이제 침범하는 게 되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엠번방처럼 그런 범죄 사실이 어쨌든 인터넷에서 꼬리표로 남으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디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디 가서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주문하려고 해도 엠번방 범죄자가 지금 11차 11개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판매자가 나 이 사람한테 물건 팔기 싫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이렇게 말하는 범죄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튼 재밌는 의견이었습니다. 맞아요. 약간 근데 허점이 많이 맞아. 늘 현실은 좀 어려운. 늘 저는 이제 이상향만 생각을 하니까 유토피아 이렇게 사회주의 유토피아. 옛날에 그 얘기도 했잖아. 난 돈이 없는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니까. 화폐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화폐가 없는 세상이 생기면 블록체인이 성행. 맞아. 비트코인이 성행하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뭐 또 생각하실 만한 거 있어요? 아까 AI 관련해서 좀 법률 나왔고. 근데 뭔가 인공지능으로밖에 다 생각이 안 나네.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결국에는 100년 뒤면은 인구가 겁나 줄 거 아니에요. 인구가 겁나 줄어서 결국에는 그 법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수가 그때 그냥 결정을 하는 거야. 어차피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세계가 계속 이제 급변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불법화될 것 같아. 법을 만드는 게 불법인 거라. 그러니까 그때 우리들의 규칙만 있을 뿐이에요. 그때마다 다수결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그때 상황마다 기준이 없으면 진짜 그러니까 힘드네. 그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말했지만 계속 급변하는 시대에 급물살에 타고 있잖아요. 1년 전만 해도 이게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 불법이 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제도화를 하는 게 제도가 항상 늦게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일절 다 철폐해버리고 이 안건을 대해서 그냥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때 인터넷 투표 그때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투표만 하다. 그러니까 맨날 회의하고. 근데 할 게 없어. AI들이 다 일하고 있어. 일은 다 AI들이 했고 우리는 이제 남아 있는 직업이라고는 투표하는 직업밖에 없는 거야. 진짜 그냥 건강만 생각하겠다. 오로지 내가. 출근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한 10분 지각했어. 오늘 안건은 20분 지각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달 감봉 아니면은 이번엔 봐준다. 저 맨날 싸울걸요 그러면? 맨날 싸울걸요. 기준이 없이 그냥 내 의견을 서로 얘기하니까 이기적으로 변해서. 기준은 이제 다수결이 기준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명확하게 아예 처음부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지니까는 결국에는 그치. 계속 내 의견만 얘기하고 싸우고 막 서로 머리 아프고 이러다가 끝나는. 그럴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누군가 인기 많은 사람은 다 봐주는 식으로 해결될 것 같고 인기가 좀 없는 반장 사람들은 선거. 이게 없는 사람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법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법은 유지가 돼야 법은 그러니까- 유지가 돼야 된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인데 법을 너무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기술자들이 본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맞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결국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무엇 도덕의 최소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겠네요. 도덕 시간 몇 시간 이거 무조건 이수 진짜. 안 하면은 자격증은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운전면허처럼. 의무교육이 있으니까 그 의무교육에 그리고 이제 도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애들마다 이제 흡수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이제 근데 이런 사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성인이 했어요. 돼서도 한 번씩은 받아야 되니까 20살 기점으로 한 번, 뭐 몇 살 기준으로 그러면 해마다 도덕윤리 시험을 시행하고 안 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법을 만듭시다. 약간 갱신하면서 만들어 이제. 만듭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떨어지면은 뭔가 불이익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떨어지면 무슨 불이익을 주면 좋을까? 인터넷 금지 3년형. 아니 사회지능 그런 몇 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떨어지면은 F들이랑 한 1년 같이 살게 하는 거야. 진짜 앤스럽다. 아니면 F들이랑 1년 살면은 공감 능력 겁내 생기지 않을까? 그거를 진짜 또 애리다. 이렇게 해도 사회가 더러워질 것 같은데 그걸 못하면 사회에 취업할 수 없는. 취업할 근데 수 그러면 없는. 그 사람들이 지하 세계로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취업 못하는 사람들끼리 안 문제 하고. 도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도 그래 힘드네. F들이랑 살게 하는 게 낫대. 그냥 이수를 하게 해야 돼요. 시험까지는 안 네. 보고 그냥 그 몇 시간 무조건 안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잠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토익처럼 만들어. 근데 그러면은 진짜 그냥 도덕 기술자들만 생길 것 같아요. 그치. 내 머리로는 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 아니 근데 그래도 모든 제도는 실행하면 그러니까 그 한 5%에서 10%의 증가 확률만 있더라도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응. 하니까. 근데 그 실행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 네. 국가의 비전이 그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맞아.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인 국가로 갈 겁니다. 라고 그리고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집단지성이 생겨서 쟤 뭐야? 약간 이런 게 또 있을 맞아, 거예요. 맞아. 저거 왜 안 해? 이거 맞아. 당연한 건데 막 이렇게. 맞아. 이게 또 다른 나라는 이걸 세뇌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 이제 주민번호를 알아서 발급해준 나라로서. 맞아요. 어. 전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나라한테 강제로 좀 해야 되는 교육들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성평등 교육 제발. 이제 범죄 그거-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성범죄 같은 거 안 일어나게 이런 것도 그냥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 여자 둘 다 그냥 시켜버리고 도덕 윤리 교육도 제대로 시켜버리고 역사 교육. 독도는 우리 땅 이런 좀 역사 교육도 좀 강제로 해가지고 매년 이수할 수 있게 좀 해야지 더 이상 그 진짜 말만 진짜 한국인이지 이 칠파 새끼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못 치고 강력 성범죄들이 처벌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상한 자꾸 범죄가 저지르고 아주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근데 해야- 이제 남자들은 예비군 교육 그런 식으로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효용성이 있으려면은 분명히 그 불이익을 주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군 교육은 똑같이 그런 걸 교육을 받는데, 그러니까 뭐 불이익이 없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냥 아니, 참석하는데 의미를 근데 두니까. 흘리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나중에는 근데 이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어느 정도 그게 없으니까는 대충 그냥 빨리 시간 때우려고 막 대충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아니면 뭔가 좀 베네핏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떨까요? 베네핏을 안 하는 줘도 걸 되고. 처벌한다기보다는 이걸 이수를 진짜 잘했을 경우에는 가산점 제한 같은 없이 가산점이든 아니면 현금이든 그때는 아니면 기본소득의 시대니까 그쯤 되면 그렇지. 기본소득의 일은 시대지 일은 어차피 다 AI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직업이 도덕 윤리를 지키는 게 직업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뭐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관계를 올바르게 했어. 올바르게 해서 그럼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로 매달 어. 얼마씩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 교육을 완벽하게 내가 실천을 했을 때 그게 나의
그 내년 연봉 협상을 할 때 그게 자료로 쓰이는 거야. 그리고 약간 좀 아까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 기본소득에서 까이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야, 겁나 사회주의다. 진짜 아니 여기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계속 이거는 우리 공산당인가? 우리의 꿈은 뭐 이 빨갱이 새끼들 이거 지하에 모여갖고 18층에 모여갖고 이거. 아 너무 웃겨. 아니 근데 되게 좀 늘 생각하는 건데 유토피아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사람마다 옳고 생각하면 그름의 기준도 너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제도화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무조건 맞아요. 앉아서 도덕교육 8시간씩 받아라 매년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거 분명히 어. 튀는 사람들 생기고 우리가 그러면은 덜 도덕하다는 거냐, 우리가 부도덕하다는 거냐.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내가- 요즘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파. 내가 지금 싸가지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냐, 막 이렇게 나서면서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남한테 피해 준 적 맞아. 없고, 맞아. 나 맞아, 좋아하는 그런 사람 사람들 많고. 아 진짜 웃겨. 아 너무 웃기다. 아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이게 100년 후의 범죄,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면 내가 100년 후의 세계를 상상할 수가 상상이 잘 안 돼. 고작 인공지능의 발달밖에 생각이 안 돼가지고 맞아.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년 뒤면 어렸을 때도 아까 옛날 뭐 6, 7, 80년대만 해도 이런 기기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 그렇긴 해요. 인터넷도 상상을 못해. 인터넷, TV도 네. 그렇고 저는 약간 주식 거래, 은행 거래에서 되게 많이 느껴요. 옛날에 주식 맞네. 거기 장 가가지고 이거 종이로 써가지고 주식 샀던 거 아시죠? 지금은 누워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수 주식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도 너무 맞아, 복잡해서 어려워서 안 안 했잖아요. 한다는 사람들 많았는데 맞아, 맞아. 지금은 돈 거래를 얘 하나로 한다. 이게 가능한 세상이 근데 왔다는 것 자체가 전화로 막 주식 뭐 팔고 사고 맞아, 막 맞아. 이랬잖아요. 옛날에 비행기표도 그렇게 어, 예약하잖아. 맞아, 맞아. 전화로 예약하고. 아니 임영호 콘서트를 전화로 예약한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 어. 약간 어르신들이 이걸 못 하니까 음. 거긴 전화로 받는데 갑자기 임용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면은 뭐 한 10년 뒤 이렇게는 10년 뒤? 10년 뒤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로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저는 그 막 예시로 막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옛날에는 그 운전하면서 핸드폰 만지고 막 문자 보내고 이런 게 법이 없었는데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가볍게는 우리가 지금 너무 흔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그걸로는 이게 번져서 안 될 수 있다. 뜬금없긴 한데 이것도 약간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딴 얘기해서 아니에요. 법한다고 생각하니까 1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최근에 저희 회사 앞으로 자율주행 버스 다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알아. 지금은 시험용이라 사람이 붙어가지고 수동운전을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데 학습을 많이 시키면 아마 이제 사람이 없겠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막 그 김포 골드라인 이것도 자동 주행인데도 늘 사람이 탄다고는 하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자동 주행이 너무 상용화가 되고 너무 잘 돼서 안내원 같은 분이 안 탔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법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그건 되지 있어야 될것 않을까?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를 만든 주체한테 벌을 줘야 되는지 혹은 이걸 자율주행을 학습하게 만든 사람한테 처벌을 줘야 되는지 약간 그것도 분쟁이 일어나겠네. 네. 그래서 전 이런 회사예요. 거가 조금 회사 그걸 어쨌든 구매해서 이용을 했으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주체가 그럼 나라라면? 나라 혹은 행정자치구역이라면? 그럼 책임자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그러네요. 되는지. 중간에 한 명 목걸이 자르기 하겠죠. 지금처럼 꼬리 그건 자르기 다른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 그거 괜찮다. 아니 왜냐면 그 경기도 자율주행 버스도 회사가 아니라 그 경기도에서 이런 이용하는 데서 거야? 하는 전 거 보긴 아니에요? 했어요. 그거 돌아다니는 거. 네, 그러니까 저도 원래 몇 근데 번 지하철은 봤는데 있었잖아요. 학습시키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어차피 그 차만 다니니까 아니 누가 그래도 끼어들거나 그 뭐 이런 일이 신호 없어요. 같은 거 뭐 있다고 하던데 멈추고 막 이래야 돼. 아니 그거 어쨌든 그러니까 신분당선은 자율이에요. 맞아요. 신분당선은 그냥 약간 다 자유. 뭐 이렇게 알아서 조작을 하는지 알아서 가는데. 그러니까 여튼 지하철의 사고 발생은 일단 사람이 뛰어들지 않은 이상 내 앞차 뒤차와의 사고 혹은 뭐 이 자체적으로 사실 누가 불을 편하죠. 질러서 불나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죠. 길을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로 네, 노면 도로- 상태에서 네. 따라도 다르고. 네. 근데 그거 너무 시행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운전도 고속도로에서만 하거나 그것도 이제 본인의 그 선택이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막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운전자가.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그럼. 아니면은
자율주행에 무조건 안내원 뭐 몇 사람이 타야 되는 법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아니면 저 가지고 지금 드는 해야 되지 생각인데 않을까. 예를 들어서 승객이 10명 이상이면 운전자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사고가 났을 때 다칠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치는 사람이 인원수가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 한 명당 뭐 보호해야 되는 그 이렇게 배정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뭐 경찰 뭐 한 명이 뭐 마을 사람들 뭐 20-30명을 이렇게 보호한다 뭐 이렇게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인승 버스에는 한 명. 그런 거 있으면 어, 좋겠다. 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보험료? 보험이 다 들어지는 거예요. 승객들한테. 승객들한테. 그래가지고 다치면은 보험료가 나오는. 근데 지금도 약간 그것도 나쁘지 되지 않네. 않나요? 운전자만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스를 탔을 때는 여튼 버스 탔을 때 그 다치면은 회사나 이런 데에서 뭔가 그러니까 누구 아, 잘못이냐에 따라 맞아. 다르겠지만 근데 그건 가해 차량이 있으면 그쪽이 여기 승객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고 뭔가 그런 게 있을 근데 텐데. 스리가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미 그 버스를 탔다는 전제하에 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종의 비슷한 거죠. 그게 이제 그건 거죠. 그 버스가 음.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서 갑자기 뭐 절벽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안 하고 갑자기 벽에다 쿵 박았어.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버스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험을 들어놓는 거고 그 보험을 이제 승객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 자율주행 얘기하니까 재밌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100년 후쯤에는 꼭 운전면허가 있어야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네. 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딸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 네. 면허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시를 타더라도 그러니까 면허는 필요 없듯이 운전을 안 하는데 내가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니까 굳이 운전면허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위험 발생이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비상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 맞아. 뭔가가 있어야 될지 그걸 모르는데. AI가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상황 여기로 부딪히면 뭐 맞아. 사람 100명 죽고 여기로 가면 뭐 어르신이 죽고 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근데 또 이게 상용화 됐을 때 이점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러니까 그 노인들의 차 운전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이게 둔해져서 근데 이게 당장 뭐 수도권에 살면 코앞에서 버스고 지하철이고 다 다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진짜 시골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한 대도 안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선 바깥 외출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긴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또 혜택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또 누구한테 지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 모든 차가 자율주행을 하면 사고가 좀 안 날지 않을까? 서로끼리의 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면은 내가 나 일로 갈게, 너 일로 가. 아니요, 뭐, 근데 변수는 있어요. 사람? 해민들, 보도, 이 도로를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전거.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다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어딘지 알고 있는 거야. 그 차들이. 중국입니다. 그거 얼굴로 맞아.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감시 예를 카메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로로 갑자기 100m 속도로 네. 막 이렇게 달려와. 네. 그 차에 뛰어들라고. 근데 만약에 지금의 인공지능하면 그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지를 모르죠. 근데 모든 차가 인공지능화 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100m 속도로 지나가는 거를 옆 차선에서 이제 본 거야. 그 데이터를 옆에다가 써줘. 너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그러면 이제 딱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서행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카메라로 인식하기 전에 다른 차의 정보를 받아서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거는요? 뭐 이렇게 누가 갑자기 차도로 뭐 던진다던가 뭐 이렇게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진다던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불시의 상황 같은.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그냥 운전자가 있는 차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완벽함이란 없는. 진짜 뭐든지 완벽함이란 없네. 근데 갑자기 진짜 듣는 생각이 그거네요. 운전 면허가 꼭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세상일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제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차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별도의 또 카트 이런 거 마련해가지고. 근데 진짜 운전 면허는 있어야지 운전자석에 앉을 수 있다고 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자율 주행을 수동으로 하더라도 언제든 할 수 있게. 운전자석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마을에 버스를 지원하는 거지 막 그 사람들이 차를 타서 운전을 하게끔은 만들면 안 되고. 조금 네. 약간 두 분 생각이랑 약간 반대되는 네. 반대되는 의견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100년 뒤에 가정이잖아요. 100년 뒤에 어떤 가정이잖아요. 오히려 운전면허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 얘를 AI가 갑자기, 완벽해서 얘가 갑자기 수동 조작을 바꿔서 그러니까 함부로 불법 운전하니까? 개조를 해서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순간 그게 이제 불법인 거야. 근데 일부러 AI를 사람보다 똑똑하게 만들려고는 안 한대요. 그걸 다 검사한대요. 계속 아직까지는 근데 사람보다 더 이제 똑똑해질까 100년 봐. 뒤에 가정이니까 그때 더 똑똑한 아 그런가 그냥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불안한 거라. 모든 그 모터를 돌리는 기계를 작동하는 조작은 AI를 통해서 하게끔 한다라는 법률이 나오면은 사람이 갑자기 나 오늘은 조금 운전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수동으로 약간 이렇게 조작 튜닝을 해갖고 내가 한번 운전을 해볼까 하면 이제 그게 불법인 거지. 마치 지금 음주운전 하듯이 사람이 운전을 했어.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대서특필이 되는 거야. 몇 년 만에 사람이 운전하는 게 적발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정도 시대가 되면 엄청난 그 불을 축적하는 이제 주체 중에 하나가 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 그렇죠. 전기가 끊기는 순간 인공지능이 아무것도 작동을 맞아.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전기의 뭔가 개인 사유화에 대한 법도 제재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막 한전. 우리나라도 한전 민영화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그 정도 시대쯤 되면 인공지능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면 어느 한 뭔가 회사가 전기를 생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SF 영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전기는 한전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 공급 주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사기업이 이 공급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사기업이 생겼다라고 하면 국가랑 딜하면 어떡해요? 너희들 나 이거 안 해줄 거? 그러면 우리 전기 끊어. 니네 인공지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근데 오히려 네. 전기는 제 생각에는 네, 어차피 지금 약간 녹색 에너지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전기에 대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그걸 압박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 인터넷망 아 인터넷망, 어. 와이파이. 그러니까 그런 혹은 인터넷망을 가지고 선. 그걸 갖고 이제 쥐락펴락하는 게 조금 더 음. 위협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런 결국 AI도 다 그쪽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재난 영화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뭐 미사를 쏘든 지진이 나도 별로 대응 없는데 갑자기 와이파이 끊기면은 대혼란이 일어나고 맞네. 아 그리고 100년 후 하니까 이제 갑자기 딴 얘기인데 이거 내가 알쓸 인잡인가에서 봤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의 문명 과학의 발달로 달이나 화성으로 워낙 많은 이제 로켓을 쏘잖아요. 지금은 그 우주에 대한 그 영토 개념이 없어서 그냥 어느 정도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때쯤 되면 그게 나라마다 그 영토라는 네네.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 화성으로 진짜 이주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화성에 이주한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여튼 지구에서는 화성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뭐를 좀 보내줘 뭐를 좀 해줘라고 시켰을 때 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귀찮아 안 할래 우리는 별도의 독립해. 나라를 독립해.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의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립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런 걸로 갑자기 또 우주 쪽으로 우- 생각하면 그쪽 관련된 우주법. 법도 우주법. 근데 근데 아무리 그거를 법을 우주법을 지구에서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법을 아무리 만든들 네. 본인들이 차단하면 그냥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진짜. 갑자기 근데 그런 것도 생각나요. 오히려 어. 근데 지구에서 뭔가 공급해줄 수 있는 것들을 끊어버린다고 하면은 근데 걔네들이 독자적으로 거기서 이미 다 맞아. 해요. 다 하고 그래서 있어? 전쟁에 막 그럼 지구 망하고 결국 행성이 막 멸망인데. 쪼개지고 막.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외계인이랑 말 커넥션이 생겨갖고 무섭다. 지구를 위협해 오고 막 그러면 어우 과연 몇 년 안에 근데 어쨌든 수 AI 있을지. 관련된 법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음. 그 우리 정보통신 관련 보안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100년 전에 당연히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이 생길 것 같고 노동 관련해서도 AI는 법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일정 부분 고용해야 된다. 네. 역으로 AI도 일정 이상 무조건 고용해야 된다라는 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AI는 하나 가지고도 엄청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막 여러 개를 냅둬요? 근데 뭐 이제 일반 컴퓨터로 안 되는 걸 슈퍼컴퓨터로 돌리듯이 되게 많은 양을 처리하기가 벅찬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 노동 관련법.
AI 9시간 이상 그거는요? 하면 초과 근무 수당 되는 AI한테. AI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매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여튼 걔네들이 돌아가는 데도 뭔가가 지출되는 소비되는 건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으니까. 9시간 이게 어쨌든 인류가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9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으니까 AI도 9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돌리면 뭐 회사든 나라든 어디든 해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되는. 그거는요. 꼭 일자리 아니어도 AI랑 바람 피면은 불륜이 아니야. 재밌다. 나는 솔로에 AI가 나오는 게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요? 그거예요. 예를 들어 응. 뭐 이렇게 저희 둘이 예를 들어 뭐 응. 사귀고 있어요. 근데 내가 AI랑 사랑에 빠져서 근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근데 말을 안 하고선 이혼을 하고 걔랑 아니 살고 그리고 있는 이게 거야. AI랑 결국엔 얘랑 근데 남들 살면은 보기에는 그냥 독립해서 그냥 헤어지고 그러니까, 독립해서 사는 그러니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쇼윈도면 뭐 쇼윈도가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점점 이 사람하고 사는 게 이제 식어가고 가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를 방해하고 막 지겨워지는 사람은 그냥 성격 차이로 깔끔하게 이혼했어야 했는데 알고 보니 얘가 해소해주고 AI가 해소해주고 있고 위로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렇게 이거는 그냥 법률까지는 아니고 뭔가 드라마인데 괜히 이제 AI를 하나 섭외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바람 피게끔 막 이렇게 유혹하게 이제 하는 거야. 불륜을 막 일부러 이게 저지르게 양다리도 막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 제도도 있을까요? AI랑 결혼제도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몇 개냐? 일부 뜬금없지만 자체만. 이건 법은 아닌데 일부 다 AI AI. 아니 이거는 법은 아니고 그냥 갑자기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뭐 생길 수 있는 회사 직업 중에 하나가 약간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지능이 뭘 했는지 밝혀내는 흥신소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도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그 인간의 깨끗한 것만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오염된 것들도 오염된 것들도 흡수하다가 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그렇지. 인공지능이 뭐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내 데이터를 뭐 지워버리든가 뭐 추적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 그걸 불법 사설로 찾아내는 아니면은 비스무리하게 AI가 일정 이상 데이터를 수집 못하게 하는 법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못한다. 라든가 뭐 지문 데이터라든가 뭐 개인 바이오 정보 같은 것들은 수집하면 안 된다라는 정보는 지금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불안한데? 이미 내 거 다 학습해 갔을 것 같은데. 아니 다 뺏어갔을 것 그 같은데. 유전 그 DNA 그 보낸 거에 그런 게 된대요. 지문이랑 얼굴 페이스 아이디 그런 게 될 수도 있대. 성형수술 해야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DNA를 유추해 보면은 본인 얼굴형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얼굴을 깎거나 뭘 어떻게 하지 않는 뭘 이상 넣고 이렇게 해서 깎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얘가 이 DNA를 갖고 성장을 하면 이 얼굴일 것이다. 뭐 그래갖고 그러겠네. 그런 걸 수집하지 못하게끔 법이 생기겠지만 수집을 하겠지. 맞아요. 맞아. 결국엔 수집을 하겠지. 맞아요. 어,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서민들은 그런 거 뜯겨봤자 맞아. 맞아. 뭐 뺏어갈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얘는 오히려 조금 연민이 느껴서 통장에 좀 돈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잔고가 없어? 이러면서. 너무 웃기다. 진짜 근데 나중에 그렇게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AI를 그렇게 막 발전시키면은 그렇게 금융권에 있는 것들도 막 다 침범해갖고 갑자기 막 프리덤 이러면서 모든 돈을 다 빚을 다 빵원 상감해주는. 빵원. 아니 근데 돈의 여튼 의미가 그런 없어져. 것 때문에 생긴 게 블록체인이긴 하잖아요. 네. 네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고 내 네, 데이터를 내가 서로 갖고 다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고 이걸로 한다. 근데 앞만 보기에도 제가 보기엔 지금은 사행성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맞아. 네. 넌 사행성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이상에 맞는 이제 제대로 된 코인이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 코인의 가격은 일반 달러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 가치가. 그래서 저도 약간 근데 이제 대신 주식처럼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변동폭이 엄청 큰 게 문제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지금은 사행성이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나중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 막 이것저것 논리를 들었는데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찬양론자가 막 이렇게 썰푸는 걸 봤거든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게
효용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다고. 달러가 통용이 되지 않은 뭐 오지에서도 이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너의 딸이 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무슨 어떤 부족한테 납치 당했다. 그때 뭐 납치금을 요구하는데 뭐 달러로 줄겠냐? 뭘로 주겠냐? 비트코인으로 줄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오지에 사는 사람이 비트코인은 더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폐의 개념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것도 옛날에는 이게 금 같은 금. 걸로 했다가 이 금을 뭔가 물건으로 교환을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금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영수증 같은. 증서로 만들었다가 화폐화 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화폐는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비트코인이 상용화가 엄청 될 수가 이제 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 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게 돈이다라는 인식이 박혀야지 그거는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닌 이상에는 저는 그리고 가격 화폐는 변동이 너무 통용되지 않을 것 커요.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인식이 진짜. 바뀌기까지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근데 결국 그러더라도 제 생각에는 뭔가 다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다시 또 그러니까 여튼 어떤 국가 주도하에 만든 화폐가 있어야지 얘가 기생할 수 있는 구조가 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국가 주도하에 만든 화폐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 화폐는 그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증을 하는 게 보증이 모두라고 없어. 하는데 그 보증이 모두 중에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 어. 사람이 있으면 결국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음. 없이 어떻게 대출을 받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내 보증인이 너고 네 보증인이 나인데 어느 순간 나는 털고 일어나면 난 보증인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맞아요. 뭐 더 재밌어. 근데 이제 저희 셋이 이렇게 미래 얘기를 하면 저희는 나중에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요? 왜요? 저희는 전 안 할 거예요. 피가 빨간 피가 흐르러서 저희가 만들면 죄다 사회주의 아니, 그러면은-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 아니 수 그러면은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빨갱이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모두의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민번호 존중해요. 폐지. 근데 솔직히 우리 되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되게 민주주의의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시대가 너무 변하면서 아니 근데 저는 리버럴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전 자유롭고 싶어요.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렸으면 하는데 그게 누군가의 보호 안에서 안 건드렸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굉장히 보호해주지 않는데 굉장히 나 혼자 중앙- 자유로우면 중앙 집권 정치적인 생각이지 그거. 맞아. 누가 나를 보호주겠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개개인이 총기 소재 가능한 것도 뭐 물론 이제 이 총 회사들의 이런 로비도 있겠지만 내 몸은 내가 지킬 자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들어 있으니까 총기 소지를 다 하면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와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이 장치가 필요하다는 늘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중간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모르겠어요. 근데 국뽕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는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맞아. 당했기 때문에 이 중앙 집권 정치에 대한 그래서 신뢰가 모두가 그러니까 아까 그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거지. 모두가 국가는 적어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맞아. 이 뭐 뭐야 별건 있긴 하지만 예, 그쵸. 독재 시대는 별건 있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오래 있으니까 모두가 국가가 내 주민번호를 뜯어가든 그러니까 지문을 그- 뜯어가든 괜찮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독재 예, 정권도 예, 예. 이 정권은 나를 보호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끌어내린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나를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그런 거라서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도 비슷한 이유죠. 예, 그렇다고 생각되죠. 나를 그러니까-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표적인 똑똑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는 그를 지지한다라는 이 생각이 되게 옛날 때부터 있으니까 이게 구성이 유지가 되는데 뭐 잠깐만 다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100년 뒤에는 어쨌든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다시 왕이 등장하지 않을까. 국가가 아니라 이제 부족 형태로 약간 집단이 다시 생기면서 경상도의 왕, 전라도 왕. 그게 도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왕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혈통 중심으로 대대로 물려주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상도 왕 뭐 예를 들어서 김 씨가 이제 김씨 왕조야. 그럼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을 하는 그것도 거고. 싫은데. 근데 약간 허울뿐인 왕 있는 나라들 많잖아요. 뭐 영국이나 맞아요. 일본처럼 허울뿐인 왕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음. 근데 서로 이제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런가 국가가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그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신 니네들에게 개인정보 맞아. 안전을 가지고 있을게라고 하면서 자율성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율성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 이런 걸로 인한 단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또 우리는 그냥 괜찮다고 맞아, 생각하는 맞아. 건데. 맞아. 갑자기 뭔가 바뀌면 또 적응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민주주의로만 가도 너무 통제가 안 되는 걸 요즘 격변하는 세상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나 그래서 차라리 왕권 다시 왕이 나갔으면 좋겠어. 그게 독재자를 지지하는 맞아. 사람들의 맞아. 마음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사회주의 같은 속에 느낌. 네. 민주... 그러니까 막 그런 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민주주의인 척하는 나라들이 실은 사회주의,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눈치도 많이 보는 거고. 하나로 대통합 맨날 그러니까 대통합.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민들은 사회주의 경향이 있고 또 중국은 국가는 공산주의인데 개개인은 자율 민주주의가 강해서 이상한 불법 많이 저지르고 이러잖아요. 또 일본은 일본만의 특징이 있다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약간 국민들의 성향이 반대다 뭐 이런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100년 뒤에는 통일이 돼 있을까요? 근데 그 그럼 통일이라는 게 법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야. 통일이라는 맞아. 게 우리나라가 위에 북한의 영토를 다 먹을 수 있는 통일은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통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통일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북한이 음. 땅이 찢어지면서 중국이 일부 가져가고 미국 일부 가져가고 우리나라 일부 가져가고 이런 식의 영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해요. 저는 그냥 북한이 별도의 국가로서 우리도 대해주고 이제 세계에서 대해줘서 어쨌든 정권이 바뀌겠죠. 거기서 이제 김씨 체제가 아니라 뭐 다른 체제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국가가 나오고 그냥 그 나라랑 교류를 하는 정도? 그 정도면 살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헌법이 크게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외교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을 때 예를 들어 북한까지 진짜 우리나라가 먹었을 때 또 안 좋은 점은 그러면 국방비가 더 올라갈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랑 맞대는 국경선이 생기는 건데 그 두 나라는 또 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북한도 우리나라 한반도 영토는 맞고 하긴 한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 플러스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옛날에 독일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쏟아붓는 게 결국엔 투자라서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득은 취할 거라는 건 아는데 다만 그 과정에 있는 국민들은 맞아. 분명히 조금 힘들 거다. 아버님 사업을 이제 북한까지 아니.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기다. 아니 이 사업도 하려면 거기에 노동 인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도로가 깔려야 돼 일단. 아니, 맞아. 도로도 깔려야 되고 소득 수준도 올라와야 되고. 아니 시대가 진짜 바뀌었다 생각하는 게 옛날에 통일에 대한 대화 내용을 얘기했을 때는 진짜 너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통일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도 많고 물론 북한도 우리나라 한민족이라는 건 맞는데 진짜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건 돼요. 그 현실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통일은 뭐라고 배웠죠? 그때요? 그냥 통일 돼야 우리의 소원은 되고. 통일. 구체적인 통일 방안은 없으면서 그냥. 근데 그게 이것도 은근히 아직도 가스라이팅이네. 기억나는 게 내 위 세대는 방공 교육을 엄청 많이 네. 심하게 들었다고 들었는데 저 초등학교 때는 그런 통일 관련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도 너무 많이 하고. 맞아요. 또 일단은 우리 윗세대가 바로 이상가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만나야 된다 이게 너무 컸어요. 저희.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일 때는 DJ가 대통령이어서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엄청 그 초등학교 때 많이 틀어줬어요. 막 소를 몇 마리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얼마나 가난한지 막 우리가 얼마나 도와줘야 되는지 이걸 틀어줬어요. 아니 제가 진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95년도에 정확하게 1학년이었는데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나한테 북한 이미지는 너무너무 무서운 국가.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한테 전쟁 들어온다 같은 국민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이제 DJ도 또 대통령 이런 시대가 오면서 통일 글짓기 하면서 막 상 주고 북한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일이 그렇게 무서운 이미지로 안 됐어요. 저한테 김일성은 되게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좀 그때 그런 것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으면서 네. 어쩌면 통일을 할 수 있겠다. 약간 라는 그런 희망이 것도 보이기도 했고 있었을 그 당시 수도 대통령도 있죠. 그랬고 네. 뭐 겸사겸사 뭐 그랬던 걸 수도 있겠네요. 북한 콘텐츠 근데 괜찮아요 우리. 왜? 북한 콘텐츠 뭐 어때? 괜찮아요. 말 잘못하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막 지금 예를 들어 정권에서는 나는 진짜 김정은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혼란이 너무 많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단은 외교 능력이 없어서 지금 만약에 진짜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다? 그럼 거기 분명히 중국이 점령하고 통치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전 문재인 정권이었으면 충분히 교류하면서 뭔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뭔가 한다든지 이런 교류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다 끊어놨잖아. 지금 다 끊어놓고 북한 맨날 저기 중국이랑 러시아랑만 손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맨날 엄마한테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냥 북한이 이제 남측 북측 용 안 쓰겠다고? 그냥 대한민국 너네는 대한민국 우리는 북조선인민공화국 그리고 이제 한민족 아니라고 아예 못 박아나갔고 뭐 그럴 것 같아. 근데 나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교류가 안 돼서 그렇지. 네, 아니면 연방국가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한 꿈을 저버리라고 말했으니까 북에서. 맞아요. 어. 근데 또 몰라요 말.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다음 뭐 맞아. 대통령이 또 굉장히 이렇게 평화주의적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북한이랑 교류하기 시작하고 막 금강산 가고 막 개성공단 다시 막 생기고 막 갑자기 기찻길 저기 뭐야 강원도에서 끊겨 있는 거 막 북한으로 연결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짜증 날 것 같아. 맨날 뭐 해준다 그랬다가 통수치고 해준다 그랬다가 통수치고. 그러니까 걔네는 한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맞아. 걔네 입장에서 짜증 나겠지. 우린 정권마다 계속 말이 바뀌니까. 뭐 어떨 때는 겁나 뭐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평양도 왔다 근데 갔다 하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식이 새로 배우는 애들도 그렇고 그냥 한민족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맞아요. 지금 아니, 어린 세대는 우리보다 통일이라는 생각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뭐 북한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어쨌든 세대 갈등도 그렇고 아예 같은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옆 동네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아 그러면은 그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뭐 같은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애초에 그 남한 내에서도 뭐 같은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건 아는데 옛날보다 그런 약간 갈등을 좀 조장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사람들은 좀 자극적인 거에 동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거를 속으로는 생각을 할지언정 입 밖으로 안 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빨리 전염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이 너무 이렇게 인구도 많고 좀 피곤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더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더 날서게 되고 그래서 이러는 거 진짜 같아요. 걱정돼요. 이렇게 뭔가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게. 아니 근데 아니야 이거 너무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 그런 아니 것 근데 같아, 왜냐면 이게 그 지금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전쟁이 그러니까 한창 이런 평화 시대였다가 지금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있죠. 되는 거는 이제 내부에서 경제가 힘드니까 외부 세력으로 적을 돌리면서 집결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번 대선이 뭐 개개인 인물에 대한 호불호 평가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다시 트럼프가 좀 재집권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푸틴이나 시진핑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 보수 성향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점점 다시 또 그 냉전 체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하는 거 보면은 이 다음은 이제 중국 대만이고 그 다음은 한반도다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막 이런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드는 생각은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전쟁 안 나고 제발. 근데 저는 요즘 드는 진짜 안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날 수도 있겠다. 그게 너무 싫어. 우리나라가 크든 작든 그냥 깨작 뭐 요 정도일지언정 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한테까지 안 오더라도 야 요즘 파주 좀 시끄럽대. 거기서 총싸움하고 아니 장난 왜냐면 아니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도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전쟁으로 죽은 건 아니고 그래도 살던 사람들은 어디 도망가고 피난 가서 그냥 잘 먹고 살고 그때도 애기는 그리고 나서도 태어났고 인스타에서 하니까. 뭐 그런 걸 올리겠지. 야 전쟁 났는데 출근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전쟁 나는데도 출근할 것 아, 같아. 해요. 할 거야. 미친 나라. 그리고 그거 이제 마케팅으로도 겁나 쓸 거야. 국뽕 또 다른 이제 그런 전쟁뽕 뭐라 국뽕 그래. 마케팅이랑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그 총탄이 뭐 비처럼 했는데 집안에 이런 거 하나쯤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방한용품 팔고 아 진짜. 그런 거 할 거야 아마. 그리고 사실 그렇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형태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을 그 거라고 전쟁은 생각해요. 이미 하고 있죠. 아, 그쵸. 뭐. 되게 많이 하고 경제 있다고 제재라든가. 그 북한의 큰 나라에서 그거 얻는 소득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서요. 그 각 국가마다 다 해킹해가지고 돈 빼간다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참 쉽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네요. 쉽지 않은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늘 또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인간들이라면 늘 갈등은 있었고 맞아. 늘 싸우면서 죽고 죽이는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래서 처음에 네. 우리 오늘 녹음할 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세대가 윗세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살만하다고. 그쵸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우리 세대다.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그래서 그래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혜택 많이 받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만 안 나면. 저희만큼은 올바른 마인드로 진상짓 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깨끗하게. 녹음하면서 네. 좀 그런 하도 뭐 이제 레고성이나 송이나 뭐 스리나 이렇게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왜 이 와중에 한 명은 안 나왔죠 류시 아저씨. 류시 아저씨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유인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덕적인 교육을 여기서 좀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도덕 윤리.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죠.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후드님 성향도 남한테 사기 피해를 났죠. 아니 남한테 피해는 안 준다. 나도 피해 받고 싶지 않고 남한테 피해도 주기 싫다. 약간 이런 그래서 마인드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덕 교육을 받는 것 같아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기왕에 살 거 죄짓고 살면 사실 내 마음이 불안해서 또 안 돼요. 물론 이제 맞아요. 사이코패스들은 죄짓고 살면서도 신나하겠지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사실 죄 지으면 무섭고 힘들어해요. 맞아. 그러니까 나를 죄책감이나. 위해서라도 선하게 사는 것이. 다음에 이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살면서 제일 나쁜 짓. 이 다음에 이거 우리 꼭 해요. 그거를 어디까지 오픈할까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살면서 어떤 해본 일 중에 제일 나쁜 짓이라고 생각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해. 어릴 때 벨티 막 이래. 그런 거. 어릴 때 뭐요? 벨티. 뭐 어렸을 때 물건 훔친 적 없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뭐 나는 덜어 있거든. 엄마 지갑에서 돈 뺏어가고 간 적도 있고. 그거 다 조금씩 있지 않나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경험은 있네. 그때는 건강 그 보험 그 종이에 부모님 이렇게 많았어. 그런 거 그거는. 주민번호 이제 써져 있었잖아요. 그런 약간 거 나쁜 많았어. 사이트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런 거. 게임 현질할 때. 아니 근데 그때 지금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그때 맞아, 부모님 다한 생일 번씩 했어. 외웠어. 주민번호 지금도 주민번호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생일을 그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달랐다고요. 난 얼추 비슷해갖고 아. 대충 두 분 다 580201, 5802, 여기서 또 0218이거든. 아니 왜 이렇게 밝히세요 개인 왜 정보? 본인 그래서 것만 빼고 다 한 분은 밝혀. 2월 1일, 한 분은 2월 18일 내가 그때 생일을 외웠어. 아 웃겨. 진짜. 그때부터 내가 부모님 생일을 알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부모님 생일을 외우게 된 적극적인 계기.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었다. 어. 좋은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게 생일 뭐 잘 나쁜 거야. 챙겨드리게 됐다. 효도도 했다. 효도를 했지. 예. 불효와 효도를 한꺼번에 했다. 뭐 이상한 사이트라고 해봤자 뭐 그때 뭐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몇 개 없었잖아. 몰라 근데 여튼간에 내가 그걸 봐가지고 뭘 여튼 필요했으니까 했겠죠. 아니 14세 이상만 뭐 맞아, 가입할 맞아. 수 있는 게 너무 그런 많았어요. 거라든지. 부모님이 동의를 네, 다 네, 해주셔야 네,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현질할 때 현질할 때 있어야 되고. 맞아 부모님 동의 뭐 이런 거였나 보다.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런 메일 거였나 하나 보다. 만들 때도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는데 이제 맨날 모르는 척하고 엄마 아빠 없을 때 이렇게 보고 그대로 내가 여기 넣어 있던 그대로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 그런 식으로. 주민등록 아니다 그 뭐지 그 건강보험증 항상 가족들 그러니까 난 갖고, 그걸로 봤어요. 그걸 들고 다녔잖아 병원 갈 때마다. 병원 갈 때 무조건 들고 다녔고. 근데 진짜 옛날 사람들 같아. 그래서 근데- 그게 항상 서랍에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근데 써야 우리 되는. 그거 고민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네. 우리는 그게 인터넷 사이트 할 때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맞아. 굳이 그게 왜 얘가 못하는지도- 너 그거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려고 그거 보는 거지? 라고 말을 아니요, 부모님이 저희도- 못하는 거야. 맞아. 아니요 우리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그랬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래요?
네. 아 그래 아셨어요? 네. 뭔가 학습된 그게 있나 보다. 어디서 뭐 보셨거나 아니면 아니요 당했거나. 부모님이 그 당시에 막 하셨으니까. 하시니까 인터넷을 막 하시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빠는 조금 했는데 엄마는 그런 거 할 일이 없어갖고 저도 그때 제가 어렸을 땐 부모님 다 그냥 자영업 하고 계셔가지고 인터넷 이런 거 잘 몰랐을 때여서 저는 부모님이 다 메일도 먼저 만드시고 메일로도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일 쓰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걸 알고 원래 컴퓨터는 부모님이 더 많이 하는 거였어 제 이미지에. 그래서 맞아. 아직 한창 저희 막 아버지도 시작하시는. 이렇게 군인 출신인데 군대에서 전산을 하셨던 분이라 맨날 집에 오목 컴퓨터가 두고 있었어. 계셨어요. 우리 아빠도 맨날 바둑 두고 있었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틱 맞아. 소리 났어. 맞아. 스피커로 틱틱. 바둑 소리. 그리고 이기면 무슨 빡빡해 같은 소리. 그게 너무 오래 한 번 앉아 계시면은 오목이나 그 바둑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 집안에서 담배 필 때였어. 아, 저희는 아직 맞아, 담배를 안 맞아. 펴서. 그래서 어우. 저희는 다행히 담배를 안 피셔서. 저도 아빠가 나가서 피긴 했는데 근데 약간 그때는 또 이렇게 그런 때가 아니니까 몸이나 이렇게 또 손에서 나잖아요. 그게 그래서 집에 약간 배어 있는 느낌. 아 그리고 담배 냄새가? 우리 아빠가 그 패딩을 되게 옛날 패딩인데 엄청 빵빵한 거 입고 발 올려놓고 담배 피면서 막 이렇게 바둑 뒀단 말이야. 그래서 그 패딩에 담배 냄새가 쩔어 있어갖고 움직일 때마다 막 이렇게 담배 냄새 나고 냄새가? 있어. 전 자리를 너무 안 비켜주니까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하게 해달라 그렇구나. 하고 이제 게임 했어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뭐 이런 거. 근데 크레이지 아케이드, 퀴즈 막 이런 거 네. 엄청 좋아했는데. 그 이제 방학 때는 새벽에 이제 몰래 카트 근데 아이돌. 또 거실에 있었어요. 베란다 이게 오픈 아니 맞아. 뜯어놔가지고. 나도 컴퓨터가 거실에 있었어요. 응. 예. 근데 너무 짜증나는 게 불 다 꺼놓고 컴퓨터 하면 띵 소리 나긴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숙면을 취하시면은 괜찮은데 뒤척이다가 보면 베란다 뒤에 배 비쳐요. 그게 안방까지 비쳐요. 맞아, 맞아. 그게. 아니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 키면 그 띵소리인데 덜덜덜 돌아가는 맞아. 게 엄청 컸잖아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컴퓨터가 제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밤에 하고 싶은 거야. 컴퓨터 그러니까 문 닫으면 일단 그 소리는 다 안 음. 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모뎀이어갖고 띠디디다 이 소리가 났단 말이야. 모델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 이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거 접속하는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 물을 내렸어. 아. 물을 내리면은 그 소리가 좀 안 날까 싶어서 내렸는데 생각해 보면은 다 났을 거야. 너무 웃기다. 그거 갑자기 이 얘기까지 퍼지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님 몰래 그렇게 야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데 우리 때는 다 전화로 해야지. 그치, 어플로 그치. 미리 계산도 안 되잖아요. 와가지고 거기 돈 내고 그래서 이러니까. 그럼 요새 애들 그거네요. 문 앞에 그냥 두고 놔주세요. 응. 절대 초인종이나 벨 누르지 마세요. 뭐 이런 걸로. 그래서 해가지고. 애들이 몰래 야식해 먹는데 우리는 방학 때 야식해봤자 밥솥 여는 소리 들릴까 봐. 김치찌개 고기 주워 먹는 거 뭐 이런 거. 저 어릴 때 막 총각무에다가 밥 먹다가 새가지고 너 하긴. 밤에 왜 그거 먹냐? 아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먹으면 안 됐나? 난 그러니까 먹었던 것 같은데. 아니, 못 먹겠어요? 집 너무 분위기가 늦게까지는 못 먹겠어. 아. 저희 집도 막 밤에 뭐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우리 막 먹는 먹었어요. 거 뭐라고 안 해? 밤 11시에 갑자기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거는 어. 별로 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나- 저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중고등학교도 몰컴이랑 몰TV 하는 거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몰래 TV 보는 거. 몰래 아 컴퓨터. 몰컴 한다고? 나 어. 몰컴 중이라고? 맞아. 네, 그때 TV가 제 방에 있었거든요. 한 대가. 근데 이제 그게 그때 내가 이제 동방신기를 한창 좋아했으니까 이거 오빠들 스케줄 너무 보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이제 11시 12시면 잠자라고 하죠. 그러면 TV 소리를 진짜 일로 맞아요, 맞아요. 그 TV에 내가 그래서 지금 눈이 나빠. 스피커 이렇게 귀에 대놓고 이러면서 영화 봐야 되니까. 저도 일부러 아. 방학 때는 TV 보고 싶으니까 네. 거실에서 자잖아요. 한창 그게 국룰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불 다 꺼놓고 하는데 시끄럽다고 하니까 안방이랑 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소리는 일로 해놓고 맞아 일로 아예 안 방송- 들리니까. 그 귀에 스피커 이렇게. 근데 이제 걔 인기척 있다가 부모님이 아직도 불빛이 새어 나오니까 아직도 한 잔에 알면 팍 꺼버리고 자는 척 이러고. 그럼 부모님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 생각해 보면. 100% 알죠. 그러니까 지금에선 모를 수가 없어. 요즘은 늦게 자도 다들 막 크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건전한 거 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한창 그 왕성할 때 그런 걸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봐야 되냐면은 딱 말씀하신 그 시간에 봐야 되거든요. 부모님 네, 주무실 때. 네. 어쩌다가 중학교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비디오 가게에서 빨간 비디오. 그 노란 머리를 훔쳐왔어. 노란 머리 훔쳐와서 훔쳐왔다고요. 그러니까 빌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아, 그치. 맞아. 중학생 어린애 때니까 낭비하는 빌릴 수가 거니까. 없으니까 그냥 몰래 훔쳐왔던 거야. 왔던 거야. 그래서 반 애들이 막 다 돌려서 보고 있었어. 근데 나한테까지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걸 언제 막 그때 말고는 못 봐요. 부모님 다 주무실 때. 왜냐면 그게 거실에 있으니까 비디오 테크가. 아니 근데 그 넣는 소리부터 너무 크지 않아요? 비디오 넣는 소리. 아 그게- 미리 넣어놔요. 아 그런 거. 아니 근데 아, 그건 낮에- 그거 넣을 수가 없지. 그거 아. 넣을
너무 이상한 영화 제목에 막 비디오가 보이고.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여자여도 어쨌든 어릴 때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런 게 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부모님이 굳이 그거를 매번 꺼내보지 않으니까 그날 언니 친구들이랑 막 다 같이 오면은 밤에 자고 가요. 그러면은 이미 그걸 계획을 짜놔요. 낮부터 넣어놓고 왜냐면 달칵 소리가 나니까 안에 넣어놓고 그 컴퓨터 채널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 시간 기다리다가 채널 딱 돌려놓고. 저는 그래서 그걸 넣어놓고 그러니까 넣었지 그리고 봤지 근데 정말 그 썰로만 들었어. 비디오가 씹히는 거야. 어떻게 하필 그 순서인데?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있어요. 그 구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거기가 필름이 얇아지면서 테이프가 얇아지면서 그게 씹힌대. 근데 마침 그 구간에서 딱 씹힌 거야. 애들이 하도 그 부분만 서로 너무 늦게 봤네. 그 야밤에 그 중학생이 요만한 드라이버로 다 뜯었어. 비디오 뜯었어. 그래서 거기에 씹혀 있는 거를 그걸 또 내 비디오 테이프가 나는 그 우리 집 비디오 데크보다도 그 비디오를 돌려줘야 되는 게 더 컸던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 안 뜯어지게 진짜 수술을 집도하듯이 살짝 꺼내갖고 다시 돌돌돌돌돌 다행이다. 많아갖고 비디오도 이상이 없었고 그 데크도 이상이 없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었어. 진짜 다른 비디오였으면은 엄마 이거 걸렸어 아빠 이거 꺼내줘 했을 텐데 맞아. 이걸 어떻게 해. 나 진짜 이런 거 썰로만 들었지 내가 겪은 거 어떻게든 조용히 은밀하게 딱 끝냈다. 성격처럼. 진짜 아마 그거 내가 내 방 갖고 와서 했을 거야. 그거 드라이버로 탁 근데 그 뜯어갖고. 시간 나던 그게 기억나. 기억나요. 대박이다. 그리고 그걸 딱 열어보니까 거기가 이제 비디오가 씹혀갖고 거기가 이제 쭈글쭈글해졌단 말이야. 접힌 것처럼. 그래갖고 걔한테 이제 돌려주고 나서 걔한테 이제 말은 안 했죠. 당연하죠. 일단은 당연하죠. 원 상태로 원상태로 가려지잖아요. 그렇지. 돌아. 네가 봤다가 잘못된 거 보고 나 때는 이상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지. 아마 그 앞에 친구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랬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너무 진짜로 웃기다. 진짜 죽다 살아났지. 진짜. 재밌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꼭. 네. 지금 우리 거의 다음에. 일부 한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에 네. 이번 네, 다음에 이제 본인이 했던 제일 나쁜 벌써 짓. 시간.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는 여기까지 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